미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A 콘텐츠 보다가 비타민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A, B, C, D, K까지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길래 그거를 했거든요. 비타민은 바이탈하고 아민하고 합성어라고 하잖아요. 바이탈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아민은 질소 한우 화합물이에요. 이런 말 나오면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생물도 안 배우고 화학도 안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인체 내에서 물질 대사나 생리 기능 조절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비타민이. 그리고 비타민은 체내 합성이 전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동물은 된다고 하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합성이 전혀 안 되거나 합성이 되더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된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D하고 C고 지용성은 A, D, E, 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비타민 A부터 할게요. 비타민 A는 세포 시각 관련 기능의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놉신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딱 갔을 때 영화관이나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 아니고 환한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로놉신이 부족하면 생기는 거래요. 근데 로놉신은 뭐냐면 옵신하고 레티날이라는 비타민 A의 한 형태인 레티날하고 합쳐지면 로놉신이 만들어지는데 레티날이 손실이 되면 비타민 A가 이제 레티날하고 옵신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로놉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통해서 로놉신을 합성을 하는데 이제 그 암 적응,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안 보이는 현상을 암 적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로놉신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비타민 A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점막세포, 점막 분비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비타민 A 부족 시에는 점액 분비 저하로 각막의 상피세포, 폐, 피부, 장, 점막 등의 각질화가 발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뮤코 다당류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안경을 끼고 하려고 크게 써왔는데 그래도 비타민 A 합성 시 필요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동물 조직 중에서 단백질 복합체로서 존재하는 아미노산을 포함한 다당의 총칭을 뮤코 다당류라고 하는데 연골 함유가 되어 있는 글라이코사미노 글라이칸의 합성에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성기가 없는 중성 뮤코 다당과 산성기가 있는 산성 뮤코 다당으로 구별한다고 해요. 그 뮤코 다당류가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중성 뮤코 다당하고 산성 뮤코 다당하고. 근데 중성 뮤코 다당은 키틴이고요. 산성 뮤코 다당은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황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황산 등의 산성 뮤코 다당은 결합 조직에서 단백질 복합체로서 높은 보수력, 세포에 적절한 수분 환경을 만들어줘서 대사가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세포 유지 기능, 피부의 윤활성과 유연성 및 외력 및 세균, 바이러스 등의 침입에 대해서 피부와 점막을 보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A의 역할들을 여기에서 말해줬는데 첫 번째 시각이고요. 세포 기능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세균 침입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A의 역할이다. 그다음에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대사와 효소인데 보조 요소로서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다. 효소라는 거는 뭐냐면 생체 내에 존재하는 고분자 생물학적 촉매제로서 생체의 복잡한 여러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비활성 효소가 있으면 그 조효소가 비타민 B군이 역할을 함으로써 활성 효소가 된대요. 비활성 효소의
조효소로서 비타민 B군이 들어가면 활성 요소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타민 에너지 대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잘 되면 다이어트에도 좋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비타민 B군은 필수다. 세 번째로 다이어트에 필수였고요. 네 번째로 엽산 비타민 6, 그다음에 12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단백질에 이제 식사 중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호모시스테인이 생기잖아요. 그 호모시스테인을 처리를 해서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으로 전환시켜준다.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비타민 B군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간 해독 과정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그렇게 간 해독 과정에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비활성 요소에서 활성 요소로 옮겨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고 에너지 대사 과정을 하고 다이어트에 필수 조건이고 심혈관 건강에 좋고 간 해독 과정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데 프리레디칼이라는 거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대요. 8개여야 되는데 얘가 7개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산화가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산화됨으로써 세포가 파괴되고 DNA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단백질을 손상시킨다고 해요. 그게 이제 항산화 단계에는 세 가지 방어 기전이 있는데 2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2단계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2단계 방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중요하니까 먼저 얘기할게요. 활성산소 중에 탐색을 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시켜준다. 그 다음에 내부 항산화제, 항산화 효소와 외부 항산화제, 비타민 A, C, E 얘네들이 이렇게 방어를 해준다. 그 다음에 신호 전달 경로의 통제를 통해서 산화 손상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거는 다 항산화 역할을 한다. 그러고 1단계 방어는 항산화 제어에 의한 활성산소 중 형성을 억제한다. 그랬고요. 3단계는 효소의 손상 회복, DNA 세포 내 단백질 생체된 분자를 방어를 해준다. DNA 회복 효소 등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2단계만 알고 있어도 비타민 C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DNA 회복 효소 3단계 방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 두 번째고 첫 번째가 그랬고 두 번째는 콜라겐을 합성한다.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를 한다. 우리 몸의 구성 단백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콜라겐이래요. 그리고 가장 단단한 구조를 되어 있는 것이 콜라겐인데 아미노산의 사슬이 콜라겐의 분자가 되고 분자가 또 콜라겐의 섬유가 된다. 그래서 단단한 조직이 되더라고요. 콜라겐 전구체가 있으면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이제 도와줘. 그러면 3중 가닥을 형성해서 강한 결합 조직으로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을 환원시켜서 포장해서의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 철분은 햄철 형태일 때가 흡수가 잘 된대요. 근데 식물성 식품의 비햄철을 햄철형으로 환원시킨대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L-카르티닌형 합성. L-카르티닌은 지방 연소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지방이 진입하려면 단독으로 진입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L-카르티닌 운반체가 필요한데 이때 비타민 C가 충분히 합성되어야지 지방 연소가 원활하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비타민 C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네 가지 역할을 얘기했어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영양소고 콜라겐 합성해주고 철분 흡수와 L-카르티닌 합성에 도움을 준다. 네 가지 역할을 하네요. 이제 비타민 D, 뼈 건강하고 칼슘 대사 영향을 준다.
비타민 D는 뼈에서 칼슘 대사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최근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 거고요. 면역 기능 강화에도 비타민 D가 역할이 크대요. 이거는 상피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등에서 항균 활성, 펩타이드 생성을 한다. 그렇게 말하시고요. 후천성 면역력과 선천성 면역력 강화에 둘 다 좋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도와주고 혈중 지지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좋고 혈압 조절에 좋다. 이게 잠재적인 가능성이거든요. 이거 보면서 오메가3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인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비만일 경우에 비타민 D가 농도가 낮고 비타민 D가 지방 조직 내로 격리 저장이 되고 혈청 농도가 감소된다. 지방 조직에서 비타민 D 분해 효소가 증가되어 활성화 효소 장애가 보고된다. 간의 지방층, 섬유와 염증 등으로 비타민 D 활성화가 억제된다. 비만일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고요. 또 비타민 D가 낮으면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낮아서 비만일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고요. 비타민 D가 낮으면 또 당뇨 발병 위험 상승이 높대요. 그러면 보충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다. 췌장의 최도의 비타민 D 의존성 칼슘 결합 단백질이 존재한대요. 이것이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보충 시에는 인슐린 분비와 당 대사 개선, 당화 혈색소 감소. 그래서 당뇨 환자, 2형 당뇨 환자한테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특히나 당화 혈색소를 감소시켜준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비타민 K. 혈액 응고와 뼈 구성에 관여를 한다. 간에서 혈액 응고 인자의 합성에 관여를 하고 뼈의 결정을 형성하여 뼈 발달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뼈의 비타민 K의 의존성 단백질이 뭐냐면 오스테오칼슘과 뼈 기질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뼈의 결정을 형성해 준다. 이렇게 4가지 비타민에 대해서 A, B, C, D, K 5가지 비타민에 대해서 하승민 대표님이 정리해 준 거를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 제가 그냥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네덜 데이비오 이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영 사장님 강의 너무 좋죠. 네, 받아적기 바빴던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진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배가 아파. 쓰지를 못하겠는 거야. 네, 지금 배가 또 아픈 상황에서도 이렇게 건강을 또 남에게 먼저 건강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시는 이재영 사장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 강의를 지금 이제 시작할 거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영상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불을 껐는데 눈이 약간은 침침합니다만 제가 또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또 이렇게 운치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만큼 운치 있는 날씨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면서 저는 미팅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하고 꼭 통화를 해요. 차 안에서 짧게라도 거의 매일 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데 살지만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요즘에 어머님이 근심이 더 많아지셨어요. 일자리를 잃고 나서 잃었다기보다 이제 퇴직 나이에 의한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서 조금 걱정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쟁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 걱정 좀 그만하셔라.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냐. 계속 안몽도 자주 꾸시고 사실 걱정할 게 없이 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걱정할 거리를 찾아다니세요. 저희 엄마는. 전화를 하니까 어제 어머님이 또 급체를 생일인데 급체를 하셨어요. 걱정하시다가 맛있는 거 드셨는데도 자식 걱정에. 그래서 체한 건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밥 먹었냐고 또 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어머님이 해준 국을 꺼내놨는데 깜빡하고 못 먹고 나왔다 바빠서. 그러니까 또 걱정을 또 시작하죠. 아이고 또 못 먹으면 또 약해지고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엄마 걱정 그만하고 나한테 힘을 주는 얘기를 줘. 나 미팅하러 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 힘내. 힘을 주는 얘기를 잘 못하셔. 그래서 잘 지켜보면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이 무뚝뚝한 열심히 일하는 부모는 좀 무뚝뚝한 이 표현 아래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제가 요청을 해요. 힘을 주면 되고 화이팅 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걱정은 그만 고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했던 말을 계속하게 돼요. 나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 아들 힘내 이야기를 엄마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힘내라는 말보다 밥은 먹었니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시는 그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어떤 뭐랄까요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 주신 강의를 듣는 것도 습관이 되면 듣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나가고 말도 바뀌어나가는. 그래서 오면서 또 한바탕 엄마하고 이제 웃으면서 왔고요. 간- 네네네. 엄마랑 좀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막내 아들의 그런 애교를 좀 아직도 부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 오늘 또 현실 인식부터 들어갈게요. 어쨌든 저희가 꿈꾸는 것 이전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가 항상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좀 더 크게 그려야겠군요. 네. 자, 0점을 좀 잡겠습니다. 군대에서 총 쏘는 것처럼. 이렇게 말뚝이 하나 박혀 있으면 걔 목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제가 못 그리지만 강아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강아지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강아지의 반경은 이렇게만 되겠죠. 그죠? 제가 요즘에 콤파스 그리기 그런 챌린지 같은 거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잘 못 그려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옆집 강아지는 목줄이 요만큼이나 돼요. 엄청 부럽겠죠? 이 목줄의 강아지는 요만큼을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어느 강아지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좀 더 긴 강아지? 목줄이 없는 강아지는 어떠세요? 더 좋죠. 사실 이렇게 한쪽에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목줄이 없는 강아지가 자유롭게 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개한테는 이 목줄의 길이만큼이 경험의 넓이에요. 그 안에 있는 뭐 주워 먹을 거라던가 그 안에서 어떤 뭐 모든 걸 해결합니다. 이 옆에 있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넓게 활동하지만 그 경험의 넓이를 이 강아지보다 많지만 거기까지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어때요? 이 강아지만큼도 경험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다른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강아지가 제일 부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묶여있는 강아지처럼 조금 뭔가 내가 이들보다는 좀 괜찮은 삶 같아. 요 강아지보다 좀 넓게 사는 것 같아. 경험도 많이 하고 나 잘 사는 것 같지?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 꿈꿔야 되는 것은 요 강아지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자유롭게 내가 여기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는 그런 강아지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통제되어 있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좀 처음에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좀 진실된 얘기를 드리려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불편한 진실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싶어서 밝게 웃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편한 진실로부터 사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통제된 경험 말고 사실 이 통제되지 않은 이 강아지, 통제되지 않은 강아지가 이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꿈꾸는 게 정말 자유로운 거.
제가 또 이 하나의 예를 더 드려볼게요. 오늘 밖에 거기도 비가 오나요? 부천에도? 여기는 조금 안 오세요? 네. 어제 저녁에 서울에 비가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네네 요란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 밖에도 천안 밖에도 조금 어둑어둑해요. 유럽 날씨 같습니다. 가보진 않았고 인터넷에서 본 유럽 날씨 같은데 실경 사장님한테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가 11시 55분. 55분 두 개가 겹쳐 있어서 잘 10시 55분인데 제가 한 1시쯤에 실경 사장님 저기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날씨도 이런데 우동이나 하나 먹자고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1시에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윤희 사장님도 같이 오세요. 네. 그리고 전 박진호 사장님하고 내일쯤 이렇게 또 어둑어둑하니까 저기 베네치아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오려고요. 어떠세요? 괜찮죠? 네네.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인데 왜 우리가 못할까요? 사실 통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돈, 뭐 시간, 아니면 뭐 내가 뭐 지켜야 될 것들, 나한테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족쇄 같은 것들. 족쇄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아메이가 주는 가장 큰 가치면서 진짜 우리가 쉽게 사실 넘볼 수 없는 그런 가치, 우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가치.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그런 것 중에 진짜 이런 자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끼는 자유. 왜 우동 먹으러 가면 왜 안 되죠, 시영 사장님? 가도 되잖아. 일본에서 살짝 먹고 오면 되잖아. 오늘 오면 되지. 그쵸?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좀 제대로 가야 된다. 그 한계를 사실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통제를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그렇게 어떤 교육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통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통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내 집 앞 놀이터에 가도 행복해요. 근데 누구는 저기 뭐 서울랜드를 가고 누구는 제주도까지 간대요. 누구는 미국까지 갈 수 있어.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본질에 있어서 내가 어느 곳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활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내가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을 그렇게 산다고 뭐 부정하고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희망이 아닐까요? 그게 아메가 주는 또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어떻게 통제됐는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 이전에 그런 생각들,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원한테 우동 먹으러 가져갔을 때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과거에 학습된 여러 가지 두려움들, 과거에 학습된 너는 그래야만 돼 라고 규정되었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용기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또 여기 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필요한 게 부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의 측면에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괜찮은 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강아지처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나요? 여기는 한 5평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 30평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의 측면에서 어떤 삶이 좋아 보이세요? 요게 좀 넓어 보이잖아요. 여유로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짝대기 2개만 그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배틀로얄 게임이 됐죠. 오징어 게임이 됐죠. 어디 있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찌부될 것 같지 않아요? 샌드위치? 여기 있는 분은 점점 더 넓어지죠. 이게 부의 측면에서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점점 쓰고 마이너스, 점점 더 소비되는 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소비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삶은, 그렇죠? 점점 더 내 자산이 확대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시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다 제가 두 글자를 쓰고 싶어요. 미래지향적인 분은 이렇게 희망적으로 뭔가 확장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과거지향적인 분은 이렇게 자꾸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내가 자꾸 통제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옥죄는 통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거에 묶인 분들, 과거에 묶인 사람들, 어떤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새로운 세상을 확대하고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내가 지금은 통제되어 있지만 지금은 좁죠. 지금은 좁고 답답하지만 나는 이걸 넓힐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더 희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지금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의 방향성이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통제된 그런 학습된 경험과 그로 비롯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나? 이런 부든 시간이든 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노하우를 얻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자신에게 투자하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독학은 사실 힘들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독학은.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한계를 뚫어나니까 그걸 먼저 경험한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를 하면서 가장 큰 자산을 얻은 게 뭐냐면 돈의 자산보다 이 희망이라는 자산을 얻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인다는 거죠. 그죠? 깜깜했는데 뭔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좀 희망이 생기죠. 아, 저기 뭐가 있구나. 그런 거가 아메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를 시작하셨을 때 혹시 못할 것 같아서 시작했나요? 내가 못하겠는데? 뭐 사실 모순이긴 해요. 못할 것 같은데 시작했다는 말이. 근데 잘 보면 아메이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동기부여거든요. 동기부여는 없던 걸 부여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어쩌면 한 번쯤은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내서 해왔던 행동을 다시 기억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점수가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할 때 점수가 중요하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한 그 기억이 중요하다 그러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기억, 내가 열심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앞으로 내 삶을, 내 퍼포먼스 성과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메이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알아보자라고 선택했을 거예요. 그 결단의 크기가 아주 작더라도. 그래서 그 동기를 다시 스스로 부여시키길 바라겠습니다. 타인한테 동기부여는 절대 되지 않아요. 동기부여 영상을 보다 보면 동기부여 영상 자체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동기는 결정적으로 스스로가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지만 물론 조약돌도 있고 큰 돌도 우리를 막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삶을 만드는데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연습, 그 방법을 많이 하시고 그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 이것을 경험한 스폰서님 그리고 시스템, 성공한 자의 책들, 여기서 나오는 많은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시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가던 길을 먼저 경험하고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니까. 그게 정답이겠죠? 네. 그래서 이 동기부여 스스로 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등기부여를 하고 현실 인식을 통해서 통제된 삶보다 자유로운 삶이 더 낫고 이 자유로운 삶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다라고 왜 깨우쳐야 되는지 여러분들 태풍이 오기 전에는 시끄럽나요? 조용한가요? 태풍이 오기 전에 시끄럽고 막 벌써부터 바람이 들이치고 막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부터 피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어서. 근데 태풍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폭풍 전야라 그러죠. 폭풍 오기 전에는 조용하대요. 평화롭대요. 네, 깔깔깔 웃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 지금은 괜찮아. 뭐 태풍이 온다고? 언제쯤 오는데? 지금 평화로운데? 이런 지금에 속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를 믿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우리의 감정이나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내 머릿속에서 그냥 괜찮을 거야.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한테 주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들,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한계에 부딪힐지, 어떤 통제에 또 내가 당할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통제에 갇힐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우리 그룹이나 스폰서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얻고 있는 게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새로운 물건을 갖다 놓으면 이게 뭐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물결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상태거든요.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넘겨 짚어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그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줄이 없는 개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바로 제가 정답부터 드리겠습니다. 5번 다음부터.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을 빨리 구축하세요. 자산소득이란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자산소득에 몰두해 있고 집중해 있어요.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 목줄이 없는 강아지처럼 자유롭게 일하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다 하고 있어요. 암에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꼭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왜?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있는 대로,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봉양하는 대로 경제적인 부분이 충분히 주어지고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나한테도 자유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짧은 제가 아직 30대지만 경험이 짧지만 그래도 그걸 조금씩 겪고 있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 이건 진짜 말해 뭐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쳐보면 알고요. 왜 저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희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주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겠지만 어쨌든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그 진짜 지구 반대편의 그 아이의 어떤 배고픔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손톱 밑에 지금 가시 한번 쫙 찔러보시고 그게 너무 아프잖아. 건강이라는 게 예고할 수 없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은 바로 당해보면 아는 것처럼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당연히 경제도 무너지겠죠. 내가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탄탄히 기반을 잡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삶의 가치들을 쌓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이 두 가지를 먼저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저번 주에도 제가 저번 강의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쓸게요. 이 그래프가 되게 좋아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도 라인이고 이게 긴급한 거 긴급하지 않은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뭐였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싸움이 났다거나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빨리 대처해야 되는 거 요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적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일어나면 계속 그런 긴장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기 뭐였죠? 선별해야 되는 일. 긴급하지만 여기 긴급하지 않아요? 저번에 표하고 좀 방향이 다르네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선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뭐였죠? 낭비. 무절제라고 얘기하네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요거 계속 하고 살 수만은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죠? 계속 TV만 보거나 계속 뭐 먹기만 하거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향성을 갖는데 중요한 핵심 분포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있다.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필수라고 여겨지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 국면에 뭐가 있냐면 건강, 그리고 뭐 교육, 그리고 자기 개발, 계획 세우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를 지혜의 영역이다라고도 불러요. 지혜의 영역.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려면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이 표로 좀 해석이 되시나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건강, 그리고 교육,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계획, 미래지향적인 아까 선택,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려면 이 부분에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영역에 투자하는 것. 잘 보세요. 건강, 교육, 자기개발, 계획 세우는 거. 뭐죠? 아메이 사업. 네.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아메이 선택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아메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내 삶에 빨리 내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편견과 어떤 색안경이 조금 있지만 그런 거 넘어서 이 삶이 나한테 얼만큼 지혜로운 일인가, 지혜로운 결과물을 나한테 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신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이 아메이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요거를 배워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모든 비즈니스의 첫 번째 1번 조건은 뭐냐면 지연 만족이에요. 지연 만족. 만족 지연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족 지연. 이게 뭐냐면 내가 뭘 하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이런 영역일 거예요. 필수거나 아니면 요런 선별하는 영역. 이런 영역들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내 일상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 이 지혜 영역 말고 다른 부분에 일상을 투자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그 사업의 비전을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한다는 건 내가 긴급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뭐랄까 거기에 원동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긴급한 일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꿈과 목표, 계획 같은 것도 빨리 넣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밀어놔야 됩니다. 이 부분의 일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파워가 세요.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들을 좀 밀어놔야 돼요. 내가 당장 좀 여행도 가고 싶고 당장 또 뭔가 되게 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물론 한 번씩은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처럼 이루어지던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결단이 되려면 한참 밀어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당장 진짜 지혜의 영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 방향성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뒤로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네. 제가 부르기가 좀 그래서 성함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따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네. 네. 유미님.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주세요. 통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도 지연 만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메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건강 생각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밥 먹으면 되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계획 있지만 그렇게 분명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끝나면 지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경제와 건강 되게 중요하고 이것들이 아메를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체제를 내가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려니까 일상 속에서 나한테 많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 관리를 통해서 줄이고 그리고 뒤로 하고 싶은 것도 좀 밀어놓는, 좀 딜레이 시켜놓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도 지원 만족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학습해 나갈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가치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사업하고 아메이 사업, 지원 만족을 통해서 시작을 했으면 이 일반 사업과 이 아메이 사업 뭐가 다른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거 사실 큰 돈을 벌려면 연예인들 요즘에 사업 많이 하죠. 연예인들이 사업을 왜 할까요? 우리 볼 때 연예인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연예인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지도만 생각하면 진짜 평생을 먹고 살아도 모자랄 것 같지만 그들도 어느 순간 잊혀질 거를 자꾸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끊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하물며 우리의 삶은 그쵸? 연예인들의 삶도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 연예인이 사업하는 이유는 사실 사업이란 게 큰 비즈니스,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요즘에 창업을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큰 돈은 말 그대로 돈뿐만 아니라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전반적으로 내 삶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과 아메이 사업. 일반 사업 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내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내 생각은 있지만 이 사업이 진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예측하기가 힘든 이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위험 요소. 위험 요소가 뭐예요? 뭐 세계 정세, 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부분의 흐름을 내가 직접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파악하기도 힘들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언젠가 내 리스크가 나한테 주어진다. 그죠? 트럼프의 한마디가 내 사업에 영향을 줄지 누가 합니까? 그걸 누가 예측합니까? 트럼프가 그날 아침에 속이 아팠는지 어디서 배알이 꼴렸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영향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죠. 위험 관리, 이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위험 관리 자체도 사실 되게 어려운 모순이에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렇죠?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상 위험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걸 변수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게 가장 힘들어요. 아메이는. 일반 사업은.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무자본, 무점포, 그러니까 돈 없이 내가 지금 앱 깔면 그리고 내가 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예측이 가능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메이는 60년 동안, 미국 하면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다 플랜이 짜져 있는 대로 행동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와 있고요. 플랜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업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냥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아메이는 SP 하면 얼마 나오는지 대충 나오죠. 안 돼봤지만 에메랄드 되면 얼마 나오는지 대충 계산하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내가 3명의 뭐 독립그룹 혹은 뭐 내가 소비자 몇 명 이 정도 수용이면 내가 수용을 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겠다고 예측이 가능해요. 거기까지 그냥 내가 가면 됩니다. 일반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측이 되면 그런 노력을 할까요? 예측이 안 돼. 일반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쏟아 넣는데 아메이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15%가 되면 얼마 정도 나오겠고 내가 어떤 또 얼마만큼 소비자를 가지면 되겠구나. SP는 그렇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이런 측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면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위험 요소라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상 쉽게 극복할 수 있고요. 어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진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 힘들겠죠.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나는 사실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아메이에서 제조, 재무, 물류, 연구 개발, AS, 애프터 서비스까지 그리고 트렌드, 미래 파악까지 다 해줍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전반적인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흐름을 다 파악해서 제품을 내놔주고 플랜을 조정하고 그걸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교육까지도 해줘요.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배우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아메이 얘기도 처음 트렌드를 말하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돼요. 근데 듣다 보면 그렇게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아메이라는 초인류 기업에서 내 사업을 다 예측을 해준다. 그리고 플랜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짜 무자본 무점포도 좋은 기회지만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이 있다는 거, 예측 가능한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연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나만 잘 마음을 먹고, 그렇죠? 일체유심조라고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거고 마음 가는 대로 몸 가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의지를 다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이상은 또 더 임계점 넣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성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아메비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U 플러스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카피 세 가지로 압축하면 길게, 쉽게,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U 플러스 광고 카피거든요. 통신사들이 길게 함께 가고 싶다는 거야, 소비자들과. 그래야지 뭐예요? 본인들이 잘 되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우리 사업도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돈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 외의 소비자들. 그렇죠? 우리 외의 소비자, 우리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돈을 줄 주체예요. 그분들과 우리는 길게 함께 가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쉽게 가야 됩니다. 어려운 건 누구나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U 플러스 광고 카피처럼 저희 사업을 한번 풀어내 볼게요. 그래서 아메이는 저번에 저희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인 임치국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상식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아메이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기 이전에 아메이를 굉장히 뭔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내가 플랜을 제가 자세히 사업 설명을 할 건 아니지만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상식적이고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네, 진실이라고 하죠. 사실 진실. 진실은 가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가짜일 수 있거든요. 아메이는 어떤 분이 하는 아메이는 진짜 막 갖다가 물건을 파는 아메이, 그러다가 해가 저문 아메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아메이를 했다는 사실은 변치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메이가 추구하는 그 가치,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어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인지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파악을 한 뒤에 주변한테 상식적인 이야기들로 풀어내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진실이라고 쓸게요. 이 아메이 사업에 사실 좀 까야지 나옵니다. 좀 까봐야지 나와요. 양파 속을 보려면 좀 까듯이 까봐야지 나와요. 진실과 편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진실도 있고 편견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심리 문제였나요? 박준사님 내주셨나? 뭐 의사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당연히 그 관한 얘기를 듣고 의사가 남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여자였어. 그쵸? 나는 왜 의사를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지? 그 이야기 속에서? 그게 편견이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은 그 편견이 내가 알지 못하면 계속 편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메이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계속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실과 편견 속에서 아메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진실과 편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선택했을 때 그 스위치, 불을 탁 켜는 스위치가 뭐냐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를 내가 잘 알아보다 보면 내가 이 아메이를 믿게 돼요. 왜? 사실이니까. 그 진실을 알게 되고 아메이가 그 진실된 생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남겨져 왔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념이 생기면 이 진실로 가는 스위치가 켜지고 이렇게 길게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기반은 신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결과는 경제와 건강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직장을 믿고 계시나요? 혹시 자영업을 믿고 계시나요?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몸담고 있죠. 근데 몸담고 있는데 안 믿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난 직장 다니는데 직장이 싫어.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네. 다닐 거면 오히려 믿는 게 낫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믿으면 직장 왜 이렇게 은퇴하려고 노력할까요? 은퇴 학교를 왜 세울까요? 그렇죠? 은퇴를 고민해요. 이 암의 사업은 은퇴를 고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념을 먼저 만들고요. 암의 사업은 그냥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잘 알아보시고 그래서 좀 사실대로 믿고 좀 믿어지면 이렇게 길게 쉽게 할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아메이는 처음에 어떤 관점으로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신념이 필요한데요. 이 신념은 어떤 목표에서 나옵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목표에서 사실 나옵니다. 아주 초기 어떤 믿음을 지나치면 어느 정도 목표를 가져야 내 신념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으로 훅 들어오셔서 이제 생각해 보신다면 아메이 안에 생필품을 바꾸다 보면은 포인트라는 게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모으는 일이에요. 포인트를 모으다 보면 내가 그걸로 돌려받는 캐시백이 1,000원 단위에서 10,000원 단위에서 뭐 요 정도는 캐시백 요즘 많이 주죠. 딴 데서도.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삶을 바꿔나가는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수준의 포인트 캐시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모으는 목표 그리고 내가 이 좋은 정보를 알리는 쇼하는 그 쇼더 플랜 이 플랜을 보여주는 목표 그리고 내가 이걸 알리고 싶은 생각나는 좋은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홈미팅 내가 요리도 하고 지금 신경 사장님 요리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그 요리도 고민도 진짜 많이 하시고 막 서툰데도 막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스스로 모아서 그렇게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내 사람들 소비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홈미팅을 만드는 목표 홈미팅을 몇 개 만들 것인가 그리고 팔로우업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이렇게 만났던 사람은 지금 참여하고 계신 조금 뒤늦게 오신 지금 참여하신 분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실경 사장님 홈미팅 하고 계신 거예요. 실경 사장님 홈미팅을 통해서 그럼 내가 이걸 뭘 얻어야 되지? 이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 얻어가시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 얻어가야 되지? 어떻게 얻어갈 수 있지? 자세한 거는 거기 계신 김실경 사장님께 물어보시고 함께 하시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시영 사장님의 진심을 먼저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이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 시영 사장님이 초대를 했을 겁니다. 그걸 믿어주시고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조금 길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메이를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어느 정도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메이가 되게 진행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공부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제가 이제 초반에 아메이 사업을 하면 주변에서 그런 인식 때문에 되게 가볍게 볼 때가 있어요. 저를.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제가 이제 학습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는 난 못하겠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키스 언제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되죠. 키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스가 뭐냐면 keep in simple and short. 간단하고 짧게, 그죠? 간단하고 짧게 유지하라. 네.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간단하고
간결하게 진행해 나가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제 아메이라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내가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내 캐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심플하고 간결하게 가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내 생각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도 맞다. 인정. 충분히 인정. 충분히. 맞다. 네 생각도 맞아. 나도 그랬었어. 공감. 그래서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키예요. 그리고 마지막 키입니다. 그 인정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한 번 인정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인정은 무너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맞는 거야. 이런 마음이 진짜 진실되게 일어나면 진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게 논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방법, 논쟁을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정을 하는 방법은 이게 yes but이라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yes but 말고 저는 해보니까 but보다는 yes and가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yes but이 틀렸다는 것보다 이게 뭐냐면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래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로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자녀한테 너 뭐 이거 좀 해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아니고 이거 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래. 그것도 해. 그리고 이것까지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의 대화가 되게 좋아요.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한테도 좋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 속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좀 끌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이거 왜 못하고 있습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충분히 하시고 게다가 이것까지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이게 yes and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그분의 상황을 충분히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분이 또 하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못하는 상황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추가로 뭐 하면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얘기들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정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된다. 논쟁의 결말은 논쟁이에요. 논쟁의 결말은 논쟁이에요. 논쟁을 시작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보면 나오죠.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관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에 반박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좌절시키지 마세요. 아니야,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근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검토해보자.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보니까 새로운 생각 갖고 신기하다. 뭐 이런 좋은 말로 이렇게 좀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연습을 좀 계속 해나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 논쟁을 금물해야 설득이 돼요. 설득과 이해가 진행돼요. 논쟁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앞에서는 그렇고 뒤에 와가지고 에이씨 막 이러면 안 돼요. 진심으로 논쟁하지 않으려고 해야 다음에 만났을 때도 그 마음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인정과 논쟁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사실 설득돼서 돌아가거든요. 누군가한테. 설득돼서 가치가 설득돼서 돌아가요. 그래서 설득과 이해를 우리가 이 아메를 같이 하고 싶잖아. 그렇죠? 아메를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잖아요. 이 사업이 진짜 생활이고 사업이고 생활을 하다 보면 나한테 그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너무너무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 앞에서 먼저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딪힘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에게 설득된다. 내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인정받길 원하고 논쟁을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논쟁을 시작합니다. 네, 잘 생각해 주시고 아메이를 쉽고 간단하게 간결하게 하려면 충분히 인정하시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해와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인식하고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오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뭘 제시해야 되냐면 솔루션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CD를 들어보시거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영상 한 5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아메이에 대한 인식과 오해에 대해서 사실 20, 30가지로 뭔가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것만 잘 들여다보시고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것만 알고 있다면 이런 솔루션을 금방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해와 인식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나도 있었나?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풀어나갔던 그 경험 때문에 솔루션을 누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오해하고 있는 또 안 좋게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또 심플하고 간결하게 이해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한테 지속적인 소득을 주는 건 시스템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아메이에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개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요거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고궤도와 성공의 8단계 A스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2가지를 하셔서 뭘 익히셔야 되냐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감각.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다 돌아가거든요. 이 안에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단계대로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감각을 키우는 거. 그래서 그 감각이 자동화 시스템처럼 굴러가야 돼요. 처음에 이 감각을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소모되겠지만 그 시간을 겨쳐내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에게 채워진 그 자동화 감각 때문에 저절로 그런 감각들이 일을 하게 돼요. 내가 인식하고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익혀진 그 감각이 일을 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에너지가 줄게 되고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 일을 되게 잘하게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와 설득을 내가 구해낸 경험 작은 성공이죠. 아메이에서는 그게 쌓이다 보면은 아메이의 원하는 그런 큰 성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감각을 키우셔서 많은 브론즈 핀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하는데 간결하고 간단하게 쭉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줄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10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0개.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되고 학습하고 감각을 익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인격적 리더십이에요. 인격적 리더십.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쵸? 누가 보더라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뭐 좋은 사람 컴플렉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곁에 누구 싶어요? 험담하고 뭐 말하면 불만을 토로하고 타에 대해서 탓을 하고 남 탓, 사회 탓, 정부 탓, 세계 탓, 부모 탓, 뭐 누구 탓 하는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미래지향적이고 경제와 건강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 옆에 두고 계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좀 좋은 긍정적인 분들?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성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가진 매너, 그렇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배려, 존중, 그런 말투, 흘러나오는 말투 이런 것도 모두 다. 그래서 그런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아메이 안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리더십이 생겨요.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고는 오래가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많은 성공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인격적으로 지금 완벽하지 않으니 계속 배워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그런 모습을 그냥 행했을 때 자체로
이런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이해, 배려가 저절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존중 이런 것들이. 그래서 리더십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좋은 사람은 닮고 싶거든요. 사람의 본능이 곁에 있는 사람 닮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 늘어나면 그 자체가 좋은 커뮤니티가 되고 그 영향력이 발생되면서 나는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적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함께 가려면 내가 먼저 이런 인격적 리더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관계를 이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 인격적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야겠다 이제.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돌을 닦아야겠다. 텐트도 필요 없어. 나무까지 이렇게 해놓고 3년 동안 내가 바람의 파이터처럼 이렇게 수행을 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배우잖아요. 산에 들어가면 경험이 없잖아. 나는 인격적 리더십을 세우고 싶은데 산에 들어가면 인격이 도대체 나뭇잎을 통해서 얻나요? 추운 바람을 내가 견디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시행착오라는 게 반드시 있다. 삶에. 그거를 꼭 그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두려운 거잖아, 사실. 말은 알죠.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자녀한테 얘기할 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그래서 네가 실패를 하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말은 쉽지만 내가 시행착오 할 거 생각하면은 어렵죠. 좀 창피한 일도 있을 테고 좀 자존심 상한 일도 있을 테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나는 인격적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급발진하면 그죠? 이게 나는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죠? 머리와 마음은 아직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관계를 구축하고 인격적 리더십을 할 때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시행착오를 한다. 어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인격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께 가려면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셔야 돼요. 그죠? 연마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생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연마가 돼서 많은 사람들과 좀 그렇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모습으로, 나만의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로워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로워십이 뭐냐면 누군가를 따르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는 나대로 존재가 소중한데 누구를 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난 따르기 싫어.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제 경험에 비르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 그거를 결과를 낸 사람을 따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근데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 결과를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삶의 질을 높이고 나든 내 부모든 내 자녀에게든 뭔가 좋은 삶을 제공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따르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사람의 노하우를 듣는 게 가장 빠른 나의 학습 방법이다. 성장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팔로우십은 뭐냐면 잘 따르는 겁니다. 멘토와 멘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멘토, 훌륭한 스승이 있는 사람은 되게 복받은 거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책방에 가면 중고 서점이든 뭐든 요 천안에도 알라딘이 있는데 책방에 가면 우리한테 무수한 스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책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그분도 고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서 해석을 하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스승을 빨리 찾고 멘토도 찾으셔가지고 그분한테 그 팔로우십을 가지세요. 죽은 분이든 산 사람이든. 책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죽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데 굉장히 그 이야기가 막 내 마음에 와닿잖아.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쉽게 팔로우십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해보고 뭐 공부해보고 뭐든 따라서 해보다 보면 누군가를 그렇게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따라가 본 경험이 없으면 누군가를 따르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따른다는 건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내가 논쟁할 거 없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흡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리더로서 누군가를 나를 따르게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메이 사업 안에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거,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솔선수범. 와, 아빠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선수범이. 아빠 되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4살인데 말하는 것마다 다 따라해요. 네, 다 따라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니까 막 뭐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이래요. 네, 아이가 그 순수한 아이가 가진 게 팔로우십이다. 너무 따르고 싶다. 주변에 내가 애정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솔선수범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함께하고자 할 때 내가 리더로서 뭘 해야 되는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할까 말까 할 때는 내가 먼저 손을 든 사람이 돼보도록 그런 상태가 돼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도 똑같이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면.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어떤 애정의 시선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간대요. 그 말인즉슨 성인이 된 우리한테도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리더십을 세워갈 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온전히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솔선수범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하기 싫은 일, 그 사람이 꺼려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세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선수범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역지사지. 이 인정이란 말을 이제 사자성어로 푼 거죠. 역지사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봐. 야, 입장 바꿔봐. 너라면 그렇게 하겠어? 논쟁하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다. 사실은. 내 주장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지 그걸 내려놓고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는 다 가요. 네, 너무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이해가 다 갑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뿐만 아니라 역지감지, 역지행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해보고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해보라는 거예요. 게임하는 아들, 속 터져, 어떻게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이런 유튜브 중독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많아요. 어떻게 해봐야 된다? 해보면 되는 부모가. 그 게임 해보면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시간을 들여서. 어렵죠? 네. 김미경 강사는 가출한 아이를 위해서 새벽 3시에 황제 식단, 삼겹살을 구웠다 그러죠. 3달 동안인가요? 그렇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가 늦게 들어오니까 늦게 오는 시간에 맞춰서 왔어 막 기쁘게 삼겹살 먹어 누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했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지해봐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의 생각을 들어가서 한번 행동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왜 그런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함께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함께 가야 되니까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생각은 좀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학습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그게 또 쉬워지고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길게 함께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이 시스템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스템 원칙 이게 좀 쉽게 제가 풀어본 거고 이제 시스템의 원칙 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원칙을 보자 보면 첫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래서 계속 똑같은 모습, 계속 사실 이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 계속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물결, 파동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일관성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반복.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면 그 안에서 해야 될 행동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관적으로 계속 하는 것. 그리고 일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복제가 되는 형태. 이게 시스템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복제를 했을 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향력이 생기고 나에게 팔로워들이 또 생기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죠? 배가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한 명이어도 생각이 산에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이끈다고 하죠. 지금 이거 마치고 혹시 바다 가고 싶어. 그 생각을 놓지 않으면 결국 바다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의지가 없다, 의지가 박약하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되게 기본적으로 뭔가에 몰입하는 걸 좋아한대. 몰입을 한다는 건 내가 의지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근데 그 몰입하고 있는 것이 초반에 제가 십자가 얘기했듯이 뭔가 긴급하지도 않고 되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행위에 혹시 몰입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보시기를 추천해요. 이 아메이 사업이 지혜의 영역으로서 여기에 몰입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매듭,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안에서 같이 학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각성 상태에서 뭔가 하는 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각성 상태에서. 그래서 뭔가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를 조금 적정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때 내가 뭔가 해야겠다. 약간의 긴장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한번 바꿔보시고 이거 암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고 몰입하는 시간들을 좀 넣어주시고 거기에서 약간의 긴장도를 채워주시면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하는 이유 같은 걸 여기다가 넣는 거죠. 갈아 넣는 거죠. 그런 긴장도를 좀 높여주시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앞으로 계속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할 때도 있대요. 꼭 항상 근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뭐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있는데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나요? 해도 돼요. 그냥 근거가 없어도 해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게 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한번 가져보실 만한 아주 좋은 비즈니스니까요. 한번 계속 쭉 알아보시면서 저희하고 함께 길게 그리고 심플하고 간결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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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2분 3분에 마치셨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50분 전에 마치고 대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진짜 리더십 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지향사님의 영양강과 우리 이덕사님의 리더십 강의를 듣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박준호사님 요새 강의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 암에 대해서 이제 말고 건강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자주 해주셨으면 해서 다음 기회에도 기회가 되면 우리 박준호 사장님이 좀 강의 주제를 주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A 콘텐츠라고 쓰긴 하는데 아무거나 준비되시고 박준호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암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애프터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마칠 때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우리 혹시 부천 그룹 준비가 되셨나요? 하실 수 있으면 먼저 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현입니다. 이지향 사장님 건강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비타민 K 할 때 혈액 은거가 기억에 남았던 게 친구가 갑상선 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피가 묽다 그랬나?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메가3도 자기는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지금 A, B, C, D, E, K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진 않으니까 저희 종합 비타민을 추천해주면 다 챙길 수 있으니까 더블엑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기사 사장님 강의 너무 좋아요. 항상 저희 그때 와주셨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항상 같이 듣고 싶었는데 오늘 또 질문도 같이 오셨고요. 강의 사업이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그냥 좋은 거 나누는 걸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좋은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거 사실 어디서 배워? 도덕 시간에 배웠지. 어른이 이런 주부가 이런 걸 어디서 배우나 싶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삶을 경제적인 면, 삶을 좀 사람이 좀 성장하는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는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한마디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강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 너무 공감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유미님은 오늘 못 하시니까 처음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신 것만도 감사드리고 몇 천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님부터 이렇게 오늘 좀 배가 아프신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보면서 물론 비타민 이거 오메가3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교수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과 당뇨까지도 영향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고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심장 수술하신 분 중에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비타민 K 때문에 WX도 거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 사람이 그러면은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 그럼 식단에서도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그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이기석 사장님, 전 항상 걸리는 게 이거 지연만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정말 이겨야지 되는데 잘 못 이겨서 그러는 거고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는 이 얘기 들으면 오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정대훈 목사님한테 1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힘든 상황. 뭐기도 하죠. 역지 감지까지 하는 게, 역지 행지까지 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원칙을 좀 멀리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오늘도 이기석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ABO 박진호입니다. 저도 오늘 이재현 사장님 비타민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이게 맨 처음에는 뭐 뮤코 다당류 아니면 뭐 구분자 생물학적 촉매 이렇게 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은 아까 이기사 사장님이 사람은 생각한 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의지를 갖고 비타민을 공부하시면 진짜 다 눈에 들어와요. 저도 이거 쓰면서 거의 다 적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알면 제 주위한테, 제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건강해지는 걸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좀 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아메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쉽게 키스 참 단어도 이쁘고 내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쟁이랑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메를 알기 전까지는 논쟁만 하던 삶이 아니었나. 회사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뭐 친구들이랑도 전화해서 뭐 연봉 얘기하면서 네가 더 버네, 내가 더 버네. 약간 그 목줄의 개 마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비타민 공부도 하면서 제 이제 목표나든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수단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속도 내서 원하는 삶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핀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에스 파이팅입니다. 전미정입니다. 오늘 좋은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바깥에 날씨는 보니까 우중충하고 좀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떼내고 건강한 이거를 신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른도. 그런데 학령기를 지나고 나서 공부를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면 그거는 우리 몸에 묵은 각질을 계속 덕지덕지 붙이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걸 띄어내야 되는데 띄어내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특히나 이제 이기석 사장님 강의 중에서 다 좋았지만 아메이의 가장 큰 가치가 희망이라는 거에 저는 정말 리얼 공감합니다. 바깥에 희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아메이는 제품 바꿔 쓰고 치약 바꿔 쓰고 듀시락스 바꿔 쓰고 세제 바꿔 쓰고 6,000원, 3,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그게 희망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게 점점 확장될 수 있고 삶에 엄청난 희망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는 순간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늘 참석하셔서 학습하시는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싱크 화이팅! 이 박사님이 좀 숨 돌리셨고 마지막에 하시고 아메이 사업 심플해요. 첫 번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있다면 두 번째가 이제 관건이에요. 오늘 이기석 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관성.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예,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아메이는 특히나 일관성입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원칙이 없다면 있다면 성공, 없다면 지식이 있어도 아메이는 성공하고 멀어요. 아메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하셨다. 그만큼의 일관성만 지키신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메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오늘 쉽고 길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키스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딱 12시 2분 지났네요. 우리 모두 함께 구호하고 마칠게요. 구호는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도 꾸준히 OSP 싱가포르하고 지중해 크루즈까지 10년 동안 연결이 되죠. 그래서 OSP 핑크 화이팅으로 마칠게요. 자, SP 지금 그러지 않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